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SK의 최태림입니다. 한국의 기성 언론이 국가의 위기에 침묵하고 반국가 세력에 통제하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언론은 국가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웃 일본과는 딴판으로 한국에서는 10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진 정치시사 유튜브가 무려 20개에 육박하고 30만 이상 유튜브는 50개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잘 보여줍니다. 보도의 중요성에 있어 한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언론이 기성 언론을 대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검열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그나마 남아있는 대한민국 언론의 숨통을 더욱 쥐어 이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를 아예 말살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새로운 법하에서 정부가 플랫폼 회사에 대해 갖는 통제 수단과 회사의 대응 수단을 검토하며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본과 동시에 장차의 이 나라 언론 자유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략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개정된 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회사에 대하여는 새로이 표현의 규제와 관련한 플랫폼 회사의 운영정책 수립과 그 운영에 대한 보고서, 즉 투명성 보고서의 발간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정부의 상시적 감독을 받게 하였다. 그 다음 사용자에 대해서는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 유튜브로 볼 때 구독자 10만 이상의 사용자가 허위 조작 정보로 다른 개인이나 기업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5배까지 판결할 수 있다. 이런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부릅니다. 특정 집단 또는 그에 속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해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이 새로이 불법 정보로 규정되었다. 이로써 이런 표현들은 온라인상에서 차단되며 민형사상의 제재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개별적 피해자 아닌 막연한 집단의 경우에는 법에 의한 제재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정보통신망법에 차별금지를 실시한 것은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거점 마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여 저희 유튜브의 게시물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기초를 중시하여 작성하였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독을 권합니다. 이처럼 표현의 규제는 크게 사용자에 대한 규제와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나뉘는데 온라인상 언론 자유 탄압 문제는 사용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는 제재가 심해졌어도 스스로 조심하면 피해갈 수 있지만 플랫폼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플랫폼 회사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통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잘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입니다. 불법 정보는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고 허위 조작 정보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불법 정보란 음란물이나 마약 제조법이나 거짓 재난 정보 아니면 명예훼손 정보 등으로 이는 법의 강제력으로 플랫폼에서 차단되며 이를 게재한 사용자나 플랫폼도 응분의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허위 조작 정보란 불법 정보보다 더욱 넓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에 혼란을 일으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종류의 허위 조작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불법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허위 조작 정보는 새 정보통신망법 하에서 정부가 플랫폼 회사에 규제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제는 분명히 플랫폼 회사의 자율심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의 비근한 예를 들자면 바로 한국의 부정선거 주장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미국의 경우 부정선거 주장은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찬반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만 들자면 사전투표장 CCTV를 가리지 말아달라고 해도 당국은 계속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얼마나 언론의 자유를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상시적 운영 실태 조사로 플랫폼 회사에 압력을 가할 강력한 장치를 새로이 마련하였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랫폼 통제를 통한 언론 탄압 부분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첫째는 방금 언급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투명성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운영 실태 조사와 수천만 원대에 달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굳이 과태료까지 부과 안 해도 상시로 조사를 반복적으로 하여 인력과 시간 면에서 큰 부담을 줍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플랫폼 회사로서 큰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배하면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징금 액수를 정하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 새로 바뀐 이름으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서 회사는 잘못될 경우에 대비하거나 정부와 보다 원활한 관계를 갖기 위해 아무래도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일반적 수단인 세무조사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통제 수단을 소유한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 회사를 통제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앞에서 말한 일반적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방미통위는 규제를 은근히 권유합니다. 즉,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주기 전에 말로 암시하여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를 영어 표현으로 조보닝이라 하는데 직역하면 입 놀리기 정도의 뜻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으로 공연히 사회 혼란을 야기하니 규제되어 마땅하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또한 우호적인 시민단체 등을 은밀히 동원하여 플랫폼에
신고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자에게 결과를 일일이 통보해야 하고 투명성 보고서에도 기재해야 하며 또 그 조치에 대해 방미통이 잔소리도 들어야 하는 등 성가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레톤 회사 쪽의 대응 수단에 대해 알아봅시다. 프레톤 회사로서도 기업 이미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방송에서는 해외 프레톤 회사, 즉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X 등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응에 있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지원입니다. 즉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국 플랫폼 회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언론자의 위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당 정부에 큰 압박이 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무역 제재나 금융 제재를 비롯하여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여럿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이 국제적 및 국내적 여론입니다. 만약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하며 규제를 권유하더라도 그와는 상반되는 여론이 국내적으로 널리 자리 잡고 있다면 플랫폼 회사로서는 그만큼 거부하기 쉬운 여건이 생긴 셈입니다. 예컨대 방통위 관리가 왜 부정선거 주장 같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규제하지 않나며 은근히 압박을 넣어도 플랫폼 직원은 속으로 그게 무슨 허위 정보냐, 동네방네 소문 다 났던데 그래서 되겠냐 짜샤? 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미소를 지으며 아니 그건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라고 말하며 더욱 건성으로 규제를 할 수도 있겠죠. 사실 플랫폼 회사는 자신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매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난방인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기특한 플랫폼 회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곧 플랫폼별로 반응의 예상을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저희 유튜브에 한번 올려놓아 볼 생각입니다. 이 사항의 두 가지 주요 대응 수단들을 보면 한국 정부의 부당한 언론 규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의 윤곽이 대충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과연 우리나라의 온라인 언론의 자유가 실제로 얼마나 억압될지 한번 전망을 해봅시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 강력한 대응 수단인 미국 정부의 지원은 현재 상당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먼저 미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적극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2025년 12월 31일과 이 법이 실시된 직후인 2026년 7월 10일 두 차례에 걸친 미 국무부 서면 논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비록 한국 언론의 문의에 대한 미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 형식을 취한 것이긴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통상 이런 방식으로 국가의 의사가 표명되는 것으로 성명, 즉 스테이트먼트 바로 다음가는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국무부가 뚜렷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먼저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언론 자유가 더 이상 말살되면 한국이 중공에 아주 넘어가 버리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그는 저번 미 대선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와 한판 승부를 벌였던 인물로 부모님이 공산주의 쿠바를 탈출하여 미국으로 이민한 가정 출신으로 내심 대한민국을 동정하는 면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미 국무부의 공식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두 논평 중 7월 10일자 최신 국무부 논평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미국은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핵심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기술 기업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은 미 행정부로부터 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미국 의회 쪽에서도 주목할 만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의 의원들이 한국의 방통위원장 김종철에게 보낸 경고 서한입니다. 이는 실로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로 그 서한의 사인의 주인공이 바로 왼쪽으로부터 법사위원장 짐 조르단, 다렐 이사, 스캇 피츠제럴, 그리고 마이클 바움가트너입니다. 위원장 짐 조르단은 언론 자유 수호에 있어 미국의 대표적 전사입니다. 다렐 이사 의원은 25년간이나 미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하원의 거목입니다. 스캇 피츠제럴드는 언론인 출신 의원으로 시인 같은 용모가 인상적이죠. 요즘에는 인상이 후덕해지셨더라고요.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그이성 바움가트너가 나무정원 또는 수목원의 뜻을 지닌 독일어이므로 조상이 독일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 만큼 인상도 좋으신 듯 합니다. 저희 USK는 이분들과 앞으로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서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새 정통망법의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들은 한국의 개정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예리하네요.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을 게시 유통하는 미국 기술 플랫폼에 대해 규제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온라인 언론 자유에 짙은 그늘이 드리운 것 같지만 다른 한쪽에선 태양의 밝은 빛이 비춰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실상에 대해 미국이 깨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암울한 상황에서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러한 미국의 각성은 그간 X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내의 사정을 미국에 열심히 알린 개인 언론인들과 국제 교섭을 해온 단체들의 공로가 큽니다. 저희 USK는 이제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앞장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 언론 자유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더 강력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민중봉기의 발발입니다. 온라인 소통 및 언론의 탄압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무서운 폭발력을 지닌 사안인지는 바로 작년 발생한 네팔의 민중봉기와 곧바로 이어진 정권의 붕괴가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더욱이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의 문제를 바로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서울 잠실의 올림픽공원 한 곳에만 이번 8.15 광복절에 운집한 군중이 수십만에 이르고 또 이곳으로 매일 출근하는 시민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언론의 자유의 문제는 현 시점에서 법으로 옥죄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정권의 무모함이 불러온 파국의 생생한 사례로 최근 네팔과 키르기즈스탄의 민중봉기의 장면을 감상하면서 이 방송을 마칩니다. 국가의 최후의 생명선인 온라인 언론의 탄압은 정치적 자살로서 정권의 사망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의회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실탄을 발포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이날 밤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사태는 오히려 확산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정부가 입장을 철회하며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시위대가 오히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시위를 확산시켜 나갔던 거죠.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의 관공서는 물론 총리실까지 시위대의 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정부청사, 정치인 자택, 네팔 의회당 중앙당사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팔의 고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화와 폭행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는데요. 내무장관은 시위대에 결박돼 끌려나왔고요. 재무장관은 시위대를 피해 강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일부 장관들은 아예 헬기에 매달려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살벌한 소식에 압박을 느낀 샤르마 올리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죠. The capital decrying electoral fraud. Announced the vote as disputed. They marched in the capital to demand the resignation of the pro-Russian president. The Central Electoral Commission has said in a statement that it had invalidated the election results, quote-unquote. The results saw parties close to pro-Russian President Soronbay said that they had seized power in the country after taking control of. As riot police personnel moved into the central square in the capital, growing lists of Russian allies along with Belarus. Мемлекеттің тыныштығы, қоғамның стабилділігі ар қандай депутатты мандаттан биік. Мен Борбордық шайлау комиссиясына мыйзам бұзуларды телевизілдеп, зарыл болса шайлаудың жиынтығын жоққа шығаруны ұсыныс қылдым. Саяси партиялардың лидерлеріне өз тарапкерлерін тынчытып, çoğulgan жерлерден çıkarıp кетirsin sunuştayım.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 무효를 발표했습니다. Реш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итогов по всем участкам в Кыргызстане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и.